오늘 만나볼 친구는 3년 만에 회계사를 합격한 동생을 한번 초대해볼까 해요. 회계사는 어떤 일을 하는지, 워라밸은 또 어떤지, 수험하는 삶과 이후의 삶을 같이 한번 달아볼까 합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도에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 아는 형의 소개로 출연을 하게 된 회계사입니다. 예. 회계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보통 소개를 하는데 회계감사, 텍스 업무, 딜 업무. 저는 이제 회계감사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좀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한다면 텍스는 세무사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주로 법인 고객을 회계사들이 하고 개인 고객을 세무사들이 한다. 개인 중에서 막 좀 그런 뭐 손흥민 씨 같은 경우는 또 회계법인이 하더라고요. 회계법인이 하지. 네. 저희 이제 기업 같은 일은 기업과 기업이 합병을 한다고 했을 때 가치평가를 해준다든지 회계감사는 이 회사의 재무제표가 맞게 작성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사 업무 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빅4에서 일한 지는 한 이제 2년 돼가고 좀 감사 보조 정도 하는 거가 한 반년 정도 한 것 같아요. 회계사 꿈을 어떻게 가지게 되셨나요? 미래의 나의 장래를 결정할 때 공부로 쇼부를 쳐야겠다. 뭐 고시 준비를 해야겠다. 근데 5급 행시가 있길래 5급 행시를 하려고 합격 수기를 봤는데 막 수석 수기가 막 7년, 8년 공부했다 막 이러니까는 너무 무서워가지고 타협해서 회계사 정도로 그렇게 준비하게 됐어요, 저는. 회계사 공부는 언제 시작했고 몇 년 했어? 17년 정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죠. 19년에 합격할 거라는 원대한 꿈을 갖고 처참히 발리고 회계사는 부분 합격 제도가 있어가지고 다음 연도에 나머지 붙으면 되지만 그거 떨어지면은 태초마을로 가는 거여가지고 멘탈 진짜 깨지거든요. 태초마을? 오덕이세요? 그래서 우리 회계사님은 공부를 3년 반. 3년 반? 합격을 그럼 몇 살에 하신 거죠? 28살에 합격했어요. 관련 전공을 하셨나요? 경영학과라서 관련 있다고 보기는 하죠. 주변에서 많이들 준비하기도 하고. 두 분은 어떻게 알게 되신 사이예요? 과외 선생 대 학생으로 만난 사이예요, 처음에. 과외를 가르쳤던 학생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회계사님이시지. 그 아이도 나한테 연락하기도 되게 어려웠을 거야. 연락이 온 거야. 너무 반갑다고 연락 못 했는데. 그러면 회계사님은 저희 형이 시험을 오랫동안 준비하는 과정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21년까지도 연락을 하다가 형이 아마 떨어지고 멘탈이 부서졌었던 걸로 맞아. 기억하거든요. 맞아. 연락을 했는데 멘탈이 가루인 거예요, 아예. 근데 저는 또 붙었잖아요. 연락을 하기가 미안한 거죠, 뭔가. 시험 후에 연락 못 하겠는 거야. 이미 멘탈이 가루가 된 상태를 봤는데 그 다음부터 도저히 연락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진짜. 이 형 포기하셨을까 막. 근데 물어보지도 못하겠고. 연락을 할까 하다가 자기야. 이거 연락하는 게 약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해서 막 못하고 뭐 맞아. 계속 그랬었어요. 이제 합격하지 못했던 당시에 합격자들이 나한테 연락하는 거를 되게 힘들어했어. 왜냐면 진짜 찐 지옥에 있었거든. 진짜 말로 못하는 곳에 있었으니까 그걸 다 합격하고 나서 말하더라고. 그때 연락하고 싶었는데 너 정말 불쌍해도 못했다. 내가 진짜 힘들었어.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들의 수험 기간이 보통 한 빠르면 2년, 평균이 한 3년에서 3년 반? 근데 이 통계는 합격한 사람들이 대답한 거예요. 제가 주변에서 봤을 때 1차 시험을 쳐서 보통 한 번에 붙기가 어렵거든요. 1차 시험을 치고 보통은 이제 떨어지고 여기서 이제 나뉘죠. 내 길이 아니다와 한 번 더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로 나눠서 3번 더 해보는 사람들은 2차 시험에서 부분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유예로 마지막 남은 걸 합격하면 사실 이게 3년이거든요. 그치. 그 3년에서 만약에 떨어지면은 멘탈이 다 터져가지고 다 나가요. 거기서 처음부터 다시 하시는 분들은 진짜 멘탈이 세신 거고 많이들 포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3년에서 한 5년, 7년 정도도 받고. 합격했을 때 심정은 어땠어? 그 최종 합격하는 순간에 생각보다 와 기쁘다가 아니라 살았다. 죽을 뻔했다. 저는 사실 그럴 줄 알았거든요. 막 환호하면서 막 뛰어다닐 줄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기쁘진 않았어요. 드디어 살았다. 이제 인간처럼 인간인 척할 수 있겠다. 오히려 뛰면서 기뻐해 주신 건 부모님이 맞아. 기뻐하시고. 합격 뽕 없었습니까? 회뽕 찼다고 하는데 이게 불가피해요. 구체적인 막 이렇게 큰 에피소드가 있다기보다는 무의식 전반에 그냥 깔려 있어가지고 사람이 이게 힘든 거를 듣고 나니까는 보상 심리가 생겨서. 형은 없었어요? 형? 나한테 뽕이 없어. 나는 이거 붙고 나서 진짜 겸손해졌어. 저는 주변인한테 사실 물어봤는데요. 나한테 뽕 있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은데? 진짜? 원래 그 뽕이 있는 자들은 자신이 뽕에 찼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하나만 말해줘 그러면.
그리고 옛날에는 집에서 뭐 집안일 같은 거나 뭐 오빠한테 뭐 심부름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부탁? 이제 뭐 좀 사다 줘, 뭐 좀 해줘. 감히 그냥 세무사님. 예전에는 그냥 알았어 하고 다 해줬었는데 요즘에는 아 나 좀 바빠. 야 근데 진짜 바빠. 3월달 막 지났어. 뽕에 차 있을 때 짜잘짜잘하게 우월 의식에 약간 떠들어 있는 시험 공부하면서 자존감 낮다가 자존감이 높아졌는데 너무 높아지는 거죠. 너가 나한테 했던 회뽕. 아휴, 난 뭐 이래서 뭐 못 붙었고 뭐 이래 했다. 형, 아무리 긴장해도 그 긴장하는 거 마저 이겨낼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해요. 형, 그 정도까지 공부하셔야 돼요. 아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나 이 얘기를 근데 합격한 애들한테 좀 몇 번 들었어. 그 사람들이 의도는 이거야. 나 붙었는데 너도 붙었으면 좋겠어. 말하고 싶은 건데 표현은 뽕으로 발현되는 거지. 공부할 때라만 떠올려 봤을 때 합격 전략이라 할 만한 게 있었을까? 이 방향으로 가냐 저 방향으로 가냐 그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중급회계 들은 다음에 뭐 세법을 듣고 기본 강의 그렇게 한번 쭉 다 들은 다음에 객관식 강의 듣고 2차 강의 듣고 부분 합격만 한 다음에 유해 생활 할 때 이제 유해 강의 들으면서 연습서 풀고 이런 문제가 뭐 전체 유형을 대표하는구나 하는 거를 뽑고 무작정 공부하면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자꾸 방향성 찾다가 공부를 못해요. 원래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하셨어요? 공부 잘하는 거에 기준은 반에서 5등 이내. 5등 안에는 들었던 것 같은데 수험생활 힘들었던 점. 그 공부할 의지가 안 생길 때 유튜브에서 동기부여 영상 동기부여 영상 보면서 막 동기부여 받으려고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런 거를 아무리 봐도 별로 이제 감동받지 않아요 이걸로. 근데 아이러니하게 극복한 방법이 그냥 공부는 원래 하기 싫은 거야를 인정하니까 괜찮아졌어요. 그때가 가장 힘들었고 그리고 마지막 년도 유예 공부할 때 이거 떨어지면 태초마을이다. 공차 때 5과목 중에 2개 붙고 그 다음 유예로 3개 다 붙은 건데 3류가 뭐였어? 회계감사, 재무관리, 원가관리. 내가 듣기로는 재무관리랑 원가관리가 유예로 같이 있으면 합격률이 떨어지죠. 그럼 힘든 거야. 유예지만 힘든 거야.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학교 교수님이 너 혹시 회계사 준비해서 저 회계사 준비해가지고 되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계사를 장려하시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럼 너 이번에 1차 시험 붙었어? 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2차 시험 이번에 친 거야? 네 쳤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붙었어? 원가관리랑 재무관리랑 회계감사 유예예요. 그러니까는 표정이 이걸 보셨어야 되는데 고민하는 표정 있죠. 축하를 해줘야 되는지 위로를 해줘야 되는지 막 점점점 열심히 해야겠네. 합격한 해에 합격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혹시 있으셨나요? 원가관리는 제일 자신 없던 과목이기도 했고 첫 번째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고 두 번째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고 세 번째 문제를 봤는데 이거 건들면 안 되겠는데? 네 번째 문제 봤는데 이것도 건들면 안 되겠는데? 다섯 번째 이것도 건들면 안 되겠는데? 손익분기점을 넘기기 위해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 되냐 계산을 했는데 19.5명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멘탈이 부서졌거든요. 20점짜리 문제가 남았는데 20분이 남은 거예요. 떨어졌구나 이 생각을 확 했어요. 좌절하면서 문제를 자세히 보니까는 개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말 문제인 거예요. 예 아니요. 20분 동안 막 썼죠. 60점으로 합격하거나 59점으로 떨어지거나 경계에 있는 거예요. 합격자 발표 당일날 금감원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서버가 터져 있는 거예요. 최종 합격자 명단 PDF 딱 다운받은 다음에 컨트롤 앱 수험번호 부모님이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해가지고 합격했다고 하니까는 어머니랑 아버지가 되게 좋아하셨죠. 친구한테 말해주고 그 친구가 소름 돋았던 게 하나 있는데 그 자기가 꿈을 꿨대요. 제가 합격했다고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숫자가 딱 보였는데 60.5가 딱 보였대요. 그 점수로 합격했어요 제가. 와. 그 친구는 회계사 커트라인을 모르거든요. 음악하는 친구여서 아예 숫자랑은 연관이 없는 친구였어가지고 회계사로서의 삶을 만족하십니까? 희망편이 있고 절망편이 있는데 자, 희망편! 회계사가 되면은 사회적인 명예라고 해야 되나? 사회적 지위는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급여도 초봉으로서 상당히 높은 급여를 받게 되죠. 그런 거는 명백히 이제 좋은 거고 자격증이 형도 뭐 마찬가지긴 한데 이건 뭐 전무직의 사실 장점인데 증이 있으니까 내가 어딘가에 꼭 속해 있을 필요는 없을 거라는 그 안도감, 안정성이 보장이 된 느낌. 결국에는 내 증을 갖고 내 전문성을 기르는 거다 보니까 수습기간이 저희는 2년인데 매년 지나갈 때마다 하는 업무가 달라요. 새로운 거래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전문성도 확실히 쌓고 그게 결국에는 제 자산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가 이제 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봉 치고 진짜 많이 받는 거고. 맞아. 보통의 초봉이 어느 정도인지 1년차 초봉, 뭐 연끌이랑 뭐 이런 거 다 해서 6천에서 한 7천 사이? 3년차부터 이제 확 뛰죠. 근데 이건 이제 또 4대 법인별로 다 다르고 초봉이 엄청 높은데 높은 데는 이유가 있는 법이죠. 네. 회계사가 잘나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절망편? 회계사의 연봉이 높은 이유 시급이 낮기 때문입니다.
특히 천년차 때 좀 많이 그렇게 느꼈는데 정신적 스트레스가 좀 심했거든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일은 엄청 많고 업무 시간이나 워라밸 이런 게 어떠신지. 보통 이제 가장 워라밸이 극악일 때가 이제 1월에서 3월이고 회계사 합격하신 분들이 9월에 보통 입사를 하실 거니까 9월에 입사를 하면은 사실 좀 9월부터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업무가 처음이어서 힘들었어요. 12월이 되면은 슬슬 바빠지시거든요. 재고 실사에 엄청 끌려다녀요. 지게차 타서 막 세기도 하고 되게 다이나믹하게 어떻게 보면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활동적이고 근데 그거가 중요한 게 12월 30일과 31일과 1월 1일과 1월 2일은 회계사에게는 없다는 거. 연말연초가 그냥 없어요. 그래서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그거 납득을 시켜야 돼요. 애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말연초 같이 있고 싶을 건데 그럴 수가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도 우울해요. 이제 시작이구나. 약간 추워지면서 기분 안 좋아져요. 회사가 이제 결산 준비를 해서 재무제표를 다 만들어내야지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감사 회사로 출근을 하죠. 그래도 한 1월 달에는 12시 전에는 가요. 이 기간 안에 못 끝내면은 그 다음 필드에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거는 다 안 끝났어도. 근데 이거는 책임은 져야 되고 이게 쌓이면은 점점 일이 이제 스노우볼처럼 늘어나고 3월 달이 가장 바쁜 게 감사 조서, 감사 보고서도 마감하고 보고서 숫자도 정하고 또 이제 연차가 쌓일수록 더 늦게 퇴근을 하기는 하죠. 그때는 주말은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 다 출근은 했던 것 같고 심각하면은 근데 끝이 없어요. 그러면 9to6 가는 거예요. 아침 9시부터 아침 6시에 퇴근하고 퇴근할 때 인사말이 뭔지 알아요? 회사님 이따 봐요. 회사님 저 손가락이 저려요. 한 분은 이렇게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돈이란 무엇인가. 1월에서 3월은 워라밸을 찾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이고 회사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하나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직업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가중치를 두는 게 있잖아요. 돈이 있고 자기의 성장이 있고 직장 문화 등이 있고 나는 워라밸 나쁜 거는 상관없다. 나는 내가 성장하는 게 좋다. 봤던 회계사님 한 분 중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저는 제 자신이 열심히 일하고 바쁘고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기대된다. 2월쯤에 회계사님 로망 실현하셨어요? 아니요, 제가 너무 잘못 생각하는 것 같아요. 회사 하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삶이 아니다 하면서 분노가 엄청 쌓여요. 보고서 딱 나가잖아요. 휴가 보내주거든요. 망각해요. 그러면. 혹시 회계사를 희망하시는 다른 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안 도망친대. 그럼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러면 하세요. 왜냐면 도망쳐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래도 하고 싶다면은 그나마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추천하기는 해요. 각오는 해야 되고 아마 회계사 공부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붙는 거가 일단 되게 중요할 거기 때문에 공부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저는 그냥 공부는 안 되는 게 되게 당연한 거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다. 그냥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했고 그 중요한 거는 그냥 집중하고 정한 대로 하기만 하면은 뭔가 애매하면은 그냥 문제 푸세요.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맞는 거니까. 오늘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Please don't let me fall. Sometimes I lose myself and drift so far away. Sometimes I